짜짜짜짜. 누구 답지 안 줬는데? 아우, 미안. 어우, 깜짝 미안. 오케이. 짜짜짜짜. 짜자잔. 너무 답답한 것 같아가지고. 추면 얘기해요. 오케이. 자, 여기, 13문제를 봤어요. 자, 일단 맨 처음에는 되게 조금 빨리 풀었는데 아쉽게 2개를 못 고쳐서 저희가 좀 남은 사람이 일단 한 명이 있었고요. 그 틀린 문제가 4번, 13번. 솔직히 4번은 약간 작정하고 넣은 거예요. 낚으려고. 많이 낚으려고. 자, 근데 생각보다 안 낚이고 잘 푼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3개인 사람도 있고요. 한 명 더. 13번 문제가 있는지 몰랐다가 나중에 이제 고쳐서 푼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이 4번, 13번인 사람이 또 한 명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명이 12개. 원래 3개가 틀렸었는데 2개를 고쳤고요. 4번하고 13번이 지금 제일 많이 틀렸습니다. 4번, 13번이. 그 다음에 아쉽게 10개인 사람도 지금 한 명이 보이고요. 9번, 12번, 13번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한 명이 4번만 남은 사람이 한 명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사실 뭐 4번하고 13번 빼고는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냥 쉽다. 4번, 9번, 12번, 13번 이렇게 좀 정리 잠깐 좀 해볼게요. 그 도형의 이동 관련된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 카테고라이징이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뭐지? 평행이동, 대칭이동. 그것도 점의 평행이동과 도형의 평행이동, 그 다음에 점의 대칭이동과 도형의 대칭이동. 4가지가 있지만 대칭이동은 구분할 필요가 없고요. 평행이동만 좀 구분해주면 됩니다. 그죠? 왜냐면 대칭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호 설정이고, 그 다음에 xy 위치만 바꾸는 거기 때문에 점과 도형이 구분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어차피 자취 방정식으로 이용해서 본다 그러면은. 근데 평행 이동만 왠지 부호가 반대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자취 방정식을 이용해서 정리하다 보면 부호가 반대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자, 그래서 딱히 쓰지는 않고요. 거기에 있는 거를 아니다, 그냥 한번 좀 써볼까? 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가 평행 이동.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칭 이동. 그래서 얘는 점의 도형 평행 이동과 도형의 평행 이동이 있고, 그 다음에 대칭 이동은 구분이 딱히 없어요. 그래서 얘는 무슨 점 대칭이냐 아니면 직선 대칭이냐, 그쵸? 원점 대칭인지 축 대칭인지 아니면은 뭐가 있죠? y는 x 대칭인지, 그쵸? 요런 거 나왔고, 기준점에 대해서 대칭인지 아니면은 기준 직선에 대한 대칭인지, 그죠? 요런 것들이 좀 나왔었어요. 자, 그 외에 이제 포물선의 대칭 이동인지 직선의 대칭 이동인지 아니면 원의 대칭 이동인지, 그 대칭 이동이 되는 그 대상에 관련된 것까지 다 집어넣은 상태였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디 들어가 있는 거냐? 1번은 그냥 원방 자취야, 자취. 2번은 아폴로니우스 원. 그죠? 어저께 썼던 그 2문제. 그죠? 자취, 원에 대한 자취 문제였었고요. 그 다음에 3번이 이제 딱 이 점의 평행이동에 관련된 거. 4번이 도형의 평행이동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자, 다만 직선에 관련된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행이동 중에서 5번. 얘는 직선, 얘는
포물선 얘는 원. 그렇죠?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자, 직선 같은 경우에는 뭐 도형의 평행이동이든 대칭이동이든 상관없이 그냥 아무거나 한 점만 옮겨놔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기울기는 어차피 그대로 가기 때문에. 자, 그리고 5번처럼 지금 포물선 같은 경우에는 꼭지점만 잘 옮기면 된다 그랬죠? 그 최고치기수만 조금 조심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심만 잘 옮겨 놓으면 됩니다. 평행이동, 대칭이동 관련해서. 반지는 어차피 그대로 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4, 5, 6번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7번이, 이 점에 대한 대칭이동이죠. Y는 X 대칭이동 하나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8번이 뭐냐면, 얘가 지금 Y가만 바뀌죠? 축대칭이에요. X축 대칭입니다. 그래서 그걸 직선에 관련돼서 집어넣어 놨고요. 그 다음에 포물선을 원점 대칭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원점 대칭이랑 축 대칭이랑 Y는 X 대칭 종류별로 조금 하나씩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10번은 축 대칭인데 그냥 축 대칭이 너무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라서 그냥 집어넣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11번은 기준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고요. 그 다음에 12번은 기준 직선에 대한 어떤 대칭 이동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3번이 이제 활용적인 파트죠. 그 활용적인 파트는 일단 뭐가 있어요? 세 번째 활용 파트라고 한다면 그 두 선분의 길이의 최소값,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칭 이동을 이용한 두 선분 길이 합의 최소. 그래서 지난번에 딱 여기까지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요거를 지금 13번. 일부러 문제는 그냥 심플한 걸로 집어넣었어요. 그 어저께만 해도 문제 좀 어려운 거 집어넣었잖아요. 막 원 잘라가지고 막 4분, 막 45도짜리 원에다가 했었던 거 있잖아요. 이건 조금 어려운 문제고, 얘는 레벨 3 이상 문제고, 13번은 그냥 레벨 2 문제야. 오늘 그냥 문제 전부 다 그냥 레벨 2만 집어넣습니다. 자, 일부러 무난한 문제만 집어넣었어요. 자, 아무튼 거기까지 테스트는 나중에 더 보는 걸로 하고요. 이렇게 카테고라이징 돼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오늘 해야 될 게 이제 밑에 것들이 더 나오게 됩니다. 밑에 것들이 뭐 규칙에 의한 이동에 관련된 거, 이거는 어차피 좀 이따가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이용해서 그래프 활용하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의한 그래프 활용 문제, 요것도 있어요. 요 세 가지가 그냥 거의 무조건 다 나와요. 이 내신에서 거의 다 나옵니다. 자, 위에 것들은 기본이죠. 얘네 가지고 이제 이거를 쓰는 거예요. 얘네가 약간 좀 결정판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일단 뭐 4번 간단하게 한 번만 좀 볼게요. 자, 점 또는 도형을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P만큼, Y방향으로 마이너스 Q만큼 평행이동한다 라고 한다면은 일단 무슨 뭐 점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그대로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겠죠? 그렇죠? 점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은 도형 같은 경우에는 뭐 평행상 1참수처럼 써볼게요. 자, 도형 같은 경우는 이거 평행이동 들어간다면 y 대신에 y 플러스 q 집어넣어주고 x 대신에 x 마이너스 p 집어넣어주죠. 괜찮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지금 x랑 y가 맨 처음에 주어진 식하고 조금 다르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이 식에서 y는 x 대칭한 상태라고 쳐볼게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봐도 돼요. 이대로 봐도 돼요. 자, 만약에 여기에서 이 평행이동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어때요? 여기서 뭐야? 이 원래 기존에 y 위치였으니까 여기 대신에 x 플러스 q를 집어넣어야 되네? 아니, 이 상태에서 x 평행이동이면은 x 대신에 x 마이너스 p예요. 괜찮죠? 당연히 이 식에서 평행이동이니까. 그렇죠? 자, 얘는 그러면 a에 y 플러스 q 플러스 b 이렇게 나와줘야 되겠네요. 괜찮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요 식과 완전히 똑같은 게 fx, y는 빵 이 식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y는 ax 플러스 b가 있는데 요걸 갖다가 ax 마이너스 y 플러스 b는 빵. 그러니까 요 식 자체를 fx, y라고 잡아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이런 표현이 되게 좀 어색할 거야. 이게 지금 그 도형의 이동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표현 방식이어가지고 좀 어색할 텐데 솔직히 말하면 이 표현 방법이 미적분 2에서 사용하는 음함수식 표현 방법이에요. 근데 그런 소리가 하나도 없이 그냥 갑자기 뜬금포로 등장을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냥 어떻게 얘기를 하냐? 그냥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 나 그냥 넘어가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교육과정에서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어차피 우리가 이거 말고도 이렇게도 쓰잖아요. 이걸 왜 쓰는 거예요? 이걸로 직선의 표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Y축과 평행한 직선은 쓸 수 있지만 X축과 평행한 직선은 X축과 평행한 직선 같은 경우는 얘로 표현 가능하지만 그렇죠? 뭐 Y는 3 같은 거.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X는 1 같은 거 이런 거 표현 안 되잖아요. 얘로는 안 되죠. 근데 얘로는 되잖아요. 그렇죠? 그지. 요 B값에 0 집어넣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면 이걸로 표현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Y는으로 반드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Y는으로 나와 있는 거를 갖다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문제 그게 다음 단원에 있다라는 거야. 대단원 다다음에 있어요. 함수 단원에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얘는 함수식 표현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함수는 아닌데 함수처럼 연산되는 애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방식이에요. 그거를 미적분 2 들어가야 나와요. 음함수라고 불러요. 음함수. 네거티브 펑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그거는 미적분 2에서는 쓰는 용어니까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요. 그냥 함수가 아닌데 함수처럼 표현되니까 그냥 쓰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런 경우를 위해서 그냥 싹 다 몰아놓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어색해요. 자, 이 상태에서 보면은 그럼 얘는 뭐야? 이거랑 어때요? 식이 지금 만약에 똑같은 F라고 친다면 얘는 지금 X랑 Y 위치가 뒤바뀌어 있어요. 괜찮죠? 얘는 지금 F, Y, X는 빵. 지금 이 상태구나. 괜찮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는 만약에 이런 fx, y는 0, 요 표현 방식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얘는 지금 x 대신에 x-p, y 대신에 y 플러스 q는 빵.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가 맞아요. 그렇죠? 그대로 맞잖아요. 근데 지금 요 상태는 뭐냐면은 이 식에서 x 대신 x-p, y 대신에 y 플러스 q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f, y 플러스 q, x-p는 빵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요. 괜찮죠? 그러니까 이 앞에 위치랑 뒤에 위치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x는 x대로 평행이동, y는 y대로 평행이동. 그러면 잠깐만 이거 뭐야? 이 좌표가 아닌가? 좌표가 아니야. 그죠? 좌표가 아니에요. 이거 보고 이거 x, y 이렇게 생각해서 얘가 x좌표, y좌표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냥 맨 처음에 f라는 식에서 x가 들어가 있던 위치인 것 뿐이에요. 맨 처음에. 그렇죠? 얘도 y가 들어가 있던 위치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식이 변동돼가지고 이렇게 변동됐다라고 친다면은 여기서 x 평행동 들어가면은 얘를 바꾸는 게 아니고 얘를 바꾸는 거라고요. 괜찮죠? x가 바뀌는 거니까. 괜찮죠? x가 바뀌는 거니까 x가 바뀌는 거예요. 식이 어떻게 바뀌든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평행동 들어가면 x 대신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도 y 대신에 y 평행동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게 4번 문제의 핵심이에요. 4번 문제의 핵심. 자, 그래서 왜냐면 이거는 한 번쯤 제대로 언급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그냥 집어넣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전평행 이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y 플러스 p 그 다음에 뭐야 x 마이너스 q. 그죠? 뭐 이건 당연히 맞겠죠. 뭐야 얘는 왜 되는 거야? 얘는 그냥 좌표점이니까. 그렇죠. 이건 좌표잖아요. 좌표. x 좌표, y 좌표요. 그럼 잠깐만 얘는 좌표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그냥 얘는 x 좌표가 아니에요. 그냥 x가 들어가 있던 위치예요. 맨 처음에 x가 들어가 있던 위치. 괜찮아요? 그렇죠. 얘는 y가 들어가 있던 위치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어서 써줬다라고 해서 얘를 x좌표라고 보면 안 된다라는 거. 이게 지금 y예요. y. 괜찮죠? y. 그래서 쟤는 좌표가 아니고 그냥 함수 표현 형태인 것 뿐이구나. 함수 표현 형태인 것 뿐.
그래서 이거랑 완전 다른 얘기네. 그래서 점과 도형을 좀 구분해줘야 됩니다. 점과 도형을. 자, 여기서 기억은 맞아요. 자, 니은 같은 경우에 그렇죠. fy, x는 지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x좌표인가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렇죠. 얘는 그냥 y, x.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평행이동 들어갔다. 그럼 y 대신에 y 플러스 y 플러스 q. 잠깐. 나 이거 뭔가 좀 잘못 쓴 것 같은데. 맞아. y 플러스 q.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t는 빵. 그죠? 이렇게 써야 맞죠? 요게 맞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f y 마이너스 p x 플러스 q는 빵 이렇게 들어가면 얘는 틀렸어요. 그죠? 이 완전 낚시야, 낚시. 그렇죠? 요거 조심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에는 y는 fx. 그쵸? 얘는 좀 편해요. 그래서 어떠냐면은 얘를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함수라고 부르잖아요. 얘는 음함수라고 그랬잖아요. 얘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무조건 2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양함수라고 불러요. 양함수. 포지티브 펑션 이렇게 부릅니다. 얘를 네거티브 펑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양자는 일반적으로 잘 안 써요. 그래서 그냥 함수라고 부르는 것 뿐이고요. 괜찮죠? 함수 표현 형태입니다. 함수 표현 형태. 다다음 대단원에서 얘기할 거기는 한데 그냥 미리 스포를 잠깐 좀 한다면은 모든 함수는 다 이 표현 형태를 다 따라야 돼요. y는 하고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것만 함수예요. 걔만 함수예요. y는으로 표현할 수 있는 애들만 함수입니다. 오케이. 자, 아무튼 이렇게 되겠고 얘는 지금 평행이동 들어갔다. 그럼 y는 그쵸? y 대신에 y 플러스 q, x 대신에 x 마이너스 p. 그쵸?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맞죠? 아예 뒤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q잖아. 이건 넘긴 거니까. 그쵸? 넘긴 거니까. 그래서 기호가 디귿이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9번 아까 9번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9번. 미안. 두 개는 후딱 한 번만 좀 볼게요. 두 개는. 9, 12, 13. 맞지? 오케이. 자, 그래서 9번을 잠깐만 한번 본다면은 원점 대칭인데. 잠깐. 원점 대칭인데. 아니, 이건 실수일 가능성이 큰데. 자, 포물선이 있어요. 포물선이 있는데 그걸 원점 대칭한대. 원점이 어디인지 모르겠어. 자, 그러면 꼭지점만 좀 조심해서 가주면 되고 최고책에서는 부호가 반대로 간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그 꼭지점의 좌표가 5,-1이에요. 그렇죠? 5,-. 얘를 갖다가 꼭지점을 미지수로 구한 다음에 그걸 원점 대칭해서 그게 5,-1이다. 이렇게 보는 거가 틀린 건 아닌데 굳이 그렇게 볼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괜찮아. 우리가 미로 찾기 같은 거 할 때도 뭐 복잡하잖아요. 중간에 무조건 입구부터 들어가야 돼요? 아니, 그때에 따라서 그냥 뒤부터 와도 돼요. 괜찮죠? 이게 앞에서부터 들어가는 게 어려운 경우는 끝자락에 가서 막 막혀있는 게 막 튀어나오니까 한참 가다가 계속 막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뒤부터 들어오면 다 뚫려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이치가 다 그렇죠? 시작이 어려우면 끝이 편하고요. 시작이 편하면 끝이 어려워요. 똑같은 소린가? 잠깐만. 시작이 어려우면 끝이 편하고요. 시작이 쉬우면 끝이 어려워요.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앞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어려우면 뒤부터 들어오면 되는 거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냥 앞부터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되는데 그냥 계속 전공법으로 앞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는 사실 권장사항은 아니에요. 그죠? 권장사항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냥 얘부터 보면 되지. 이거를 대칭 이동시키면 얘는 그럼 얼마? 마이너스 5,1. 그쵸? 그럼 얘는 x 플러스 5의 제곱 플러스 1. 그쵸? 그럼 전개하면 그냥 a, b 다 나오니까 a는 10, b는 26. 그쵸? 그래서 36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13번도 잠깐만 한번 볼게요. 13번. 오랜만에 해가 뜨고 있어. 나 진짜 너무 싫었어. 어떻게 추석 내내 비가 와.
말도 안 돼. 진짜 끔찍했어. 자, 아무튼 이거 우리 아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 추석 때 달이 제일 크니? 제일 크지. 보름달이야. 그랬더니 근데 달이 안 보인대. 비가 오니까 달이 미안해. 우리한테 얘기할 건 아닌데. 아무튼 좀 씁쓸했어요. 자, y는 x가 있습니다. 자, a점이 8,6이에요. 자, 여기에서 ABC 둘레 길이를 구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B는 Y는 X상에서 존재하고요. C는 X축상에 존재한다라고 제한을 걸어놨어요. 그쵸? BC의 위치가 제한되어 있지 않다면 얘는 ABC 둘레 길이에는 최소값 빵으로 나옵니다. 아예 삼각형이 불성립하게 ABC가 다 같은 점에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이제 B는 Y는 X에 있어야 되고 C는 X축 상에만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둘레 길이를 구한다. 그럼 어떻게 들어가요? A, B, B, C, CA.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 줄 수 있을 거고 세 선분의 길이의 합이구나. 자, 우리가 두 선분의 길이의 합은 일직선일 때가 최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당연히 세 선분의 길이의 합도 일직선일 때가 최소가 되겠죠. 근데 잠깐만 이 삼각형인데 어떻게 일직선을 만들어?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움직이는 거죠. 자, 그때 세 개를 한꺼번에 보기 힘들면 두 개만 일단 먼저 보자. 왜냐면 두 개 해도 상관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A, B랑 B, C 합의 최소값을 구하려고요. 잠깐만. B도 모르고 C도 모르잖아. 일단 C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자라는 거야. 괜찮죠? 그래놓고 나중에 C가 움직인다고 봐도 상관없으니까. 그게 동적 그래프의 기준 해석이에요. 내가 대상으로 잡고 있는 걸 주면 나머지는 그냥 기준돼 있다라고 일단 생각하자라는 거야. 나중에 바뀐다라고 봐도 상관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A, B랑 B, C 최소값이면은 경계선을 기준으로 다 똑같은 영역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둘 중에 하나를 넘겨줘야 되죠. 근데 생각해봐요. C는 우리가 기준으로 잡았다라고 치더라도 얘는 사실 움직이는 점이라 얘를 대칭 이동시키는 건 좀 무리가 있어요. 근데 A는 정해져 있잖아요. 얘는 그냥 완전히 픽스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옮겨놔보자 라는 거예요. A'. 그렇죠? 그럼 얘는 6,8. 그럼 옮기면은 얘는 문제 없어요? 그럼 없잖아요. 왜? 무조건 이 길이랑 이 길이는 똑같으니까. 맞나? 맞잖아요. 그쵸? 대칭 이동이라는 거는 간만큼 또 가는데 중점 조건, 수직 조건이 핵심이라 그랬죠? 중점 조건, 수직 조건이 핵심이기 때문에 얘는 중점 수직. 당연히 얘는 두 삼각형이 완벽하게 합동으로 만들어지네요. 그러다 보니까 A'B랑 AB가 완전히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요게 지금 A'B랑 똑같구나. 그죠? 완전히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식은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로 볼 수 있을 거고 이때 다시 한번 얘 빼고 일단 요것만 생각하겠다라는 거야. 그럼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최소값은 A'C일 때. 그쵸? 그래서 얘는 최소가 A'C일 때요. 자, 언제? B가 A'C 상에 존재할 때. 그쵸? A'C와 Y는 X의 교점에 B가 존재하는 경우 현직에서만 최소가 얘로 나온다라는 거야.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A'C 플러스 CA 길이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쵸? 제일 작은 게. 방금 등호 조건 얘기했었어요. 등호 조건. 그죠? 등호상 성립하는 경우.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도 똑같이 어때요? A'C랑 C.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 합의 최소값인데 마찬가지잖아요. 일직선이 안 되잖아요. 왜? C가 존재할 수 있는 그 경계선 기준으로 다 몰려 있으니까. 그쵸? 그 마찬가지로 지금 A도 대칭 이동 시켜보자. A' 옮기면 안 돼요? 얘 옮겨도 돼요. 얘는 지금 정해져 있는 거니까 얘를 옮겨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괜찮죠? 얘를 옮기든 상관없어요. 그쵸? 근데 그냥 A 옮기는 게 더 편하죠? A2'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X축 대칭이니까 8,-6이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어차피 똑같이 C의 길이는 CA2'과 똑같겠구나. 그쵸? 요 값은 CA2'과 똑같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전체 길이는 최소가 얼마로 나온다? 일직선일 때. 그쵸? 일직선일 때. 자, 최소는 A', A2'. 이때가 최소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언제예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시점은 여기 있을 때예요. 그쵸? 시점은 여기 있을 때. 여기다가 쓰고 싶은데 그냥 냅둘게. 자, 다시 한번. 실제로 B랑 C는 그러면 어디 써야 된다고요? B는 여기 써야 된다고요. 괜찮죠? 요 위치까지도 판단할 수 있어야 완벽해져요. 요 위치까지 판단할 수 있어요. 아, ABC 둘레 길이가 최소가 될 때 B점 좌표 구하시오. 나와야 된다고요. 괜찮아요? 그렇게까지 문제가 사실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라면은 시켜주면 그럼 나는 시험 문제 난 이거 낼 것 같아. 왜? 이것까지 아는 친구들이라면 진짜 완벽하게 아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ABC 둘레 길이가 최소가 되게 하는 B점 좌표와 C점 좌표는 어디 있을까요? 라고 하는 문제. 그렇죠? 그래서 둘레 길이와 좌표까지 전부 다다. 자, 이 둘레가 지금 최소라는 거예요. 이 삼각형 둘레가. 괜찮죠? 이게 최소. 이거 꼭 마스터 해줘야 됩니다. 왜? 무조건 나온다니까. 아, 진짜. 내가 계속 얘기했는데, 이번에 지금 일찍 시험 본 학교들 같은 경우, 대진고, 뭐, 영신여고, 뭐, 불합 다 나왔어요. 안 나올 수가 없다니까. 제가 안 나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미친 듯이 중요한 거라서. 그냥 도형의 이동에서 제일 중요한 거 중에 하나가 쟤예요. 제일 중요한 거 중에 하나가. 다 나와. 오죽하면 지금 다음 주에 이제 뭐 설아벌고, 그 다음에 뭐 용화여고, 그 다음에 또 어디지? 아이고, 몰라. 아무튼 절반의 학교는 아직 시험이 남았어요. 돌아다니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무조건 나온다고. 제발 좀 마스터하라고. 계속 문제 던져주는데도 계속 틀려요. 계속 틀려. 아, 요렇게 친 건 안 틀리는데, 한 레벨 한 3, 4쯤 되면은, 4! 자꾸 똑같은 질문 계속 나와요. 지금. 계속 나와. 어저께도 지금 수업했는데, 토요일 저녁에 수업했는데, 계속 지금, 선생님, 저 도저히 도형이 이동이 2주째 하고 있어요, 2주째. 진짜로. 단권화만 지금 내가 수업만 2번 나갔어요. 진짜. 작년 겨울방학 때, 작년이 아니지. 올해 겨울방학, 아니. 작년 11월에 나갔지. 딱 우리 맘때. 작년 11월에 나갔지. 여름방학 때 또 나갔죠? 학기 시작하면서 또 나갔어요. 단권화만 2번 풀고 추가적으로 교평수까지 한 번 추가로 더 나갔어요. 근데 아직 안 된다니까. 아직도. 근데 그게 최상위 반이라고요. 아무튼.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저 다 풀었는데, 딴 거 풀 거 없어요. 단권화가 안 되는데 자꾸 딴 거를. 하지 마. 지금 시험 일주일 남았어. 뭘 자꾸 딴 걸 찾아. 그냥 단권화부터 일단 계속 하라. 미안해. 우리한테 한탄할 건 아닌데. 자꾸 딴 거 찾으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되는 것까지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그럼 결국에는 얘랑 얘 가지고 거리 구해준다면 얘는 얼마? x가 2 차이, y는 14 차이. 2랑 14. 그렇죠?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 맞네? 야, 이거 제곱하면 얼마지? 1대 7. 1대 7. 그럼 루트 50. 2루트 50이네요. 10루트. 그쵸? 10루트가 답입니다. 그쵸? 요 전체 초록색 길이네. 오케이. 10루트. 자, 아무튼 미안해. 말이 좀 너무 많았어. 흥분했어. 그쵸? 왜냐면 어저께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 괜찮아. 우리는 할 수 있어. 파이팅. 오케이. 자, 그러면은 다음 걸로 좀 가볼게요. 자, 어저께 57번까지 나갔고요. 그 다음 문제를 좀 가볼게요. (59번) 자, 뿅! 요거 한 번만 가볼게요. 아까 얘기했었던 최소가 되게 하는 특정점의 좌표. 그쵸? 잘 나오지는 않는데 충분히 낼 수 있는 좋은 문제입니다.
자, 푼 친구들은 답이 다 맞았으니까 잠깐 다른 것 좀 더 보고 있을게요. 자, 최소값을 구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최소가 되게 하는 점 좌표만 구하면 됩니다. 그죠? 다들 마무리 잘 됐으니까 간단하게 마무리만 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이건 X축 대칭이니까 C'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 D'은 Y는 X 대칭이니까 7,4. 그쵸? 그래서 얘는 이 길이 합이면은 요 길이 합으로 봐도 상관은 없네요.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주면 이 점은 여기 있어야 최소네. F점은 여기 있어야 최소네. 그쵸? 그래서 최소가 되게 하려면 요렇게 더해줘야지 최소가 될 겁니다. 괜찮죠? 그럼 뭐 이걸 일일이 다 구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아예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준 다음에 그 x 절편만 구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x가 15 증가할 때 y는 5 증가하니까 기울기 3분의 1인 상태가 되겠고 7,4 그러다 보니까 여기 y에 빵 집어넣으면은 마4, 마12, 마12가 x 마이너스 7 따라서 넘기면 마이너스 5,0이다. 그렇죠? 그래서 답이 1번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엄청 중요합니다. 60번 문제. 자, 얘는 뭐 최소 길이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평이동, 대칭이동을 이용해서 구하는 내용이고요. 사실 대부분의 학교 교과서들이 다 수록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신 출제 비율이 난이도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신 준비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한테 얘기해요. 그냥 필수로 마스터해야 된다. 그냥 보자마자 기계적으로 팡팡팡팡 나올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게 60번 문제입니다.
자, 힌트 같지 않은 힌트를 좀 간다면 얘는 대칭 이동시켜 놓으면 다 직선이에요. 일직선이 됩니다. 왜냐면 들어온 각도 그대로 나간다라고 얘기했죠. 입사각과 반사각이 크기가 같다. 그렇죠. 들어온 대로 튕겨 나가는 거잖아요. 대칭 이동시키면 일직선이라는 얘기예요. 아, 그럼 얘를 다 대칭 시켜 놓으면은 다 일직선이니까 거리가 500이라는 거는 피타고라스 정리로 빗변 길이 500인 걸로 잡아줄 수 있어요. 자, 대칭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서 나는 그림만 잠깐 좀 그려볼게요. 아, 요거 좀 바꾸고 싶어요. 얘를 위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 맨 처음에 공위치가 A라 그랬을 때 A'이라고 쳐볼게요. 자, 그럼 현재는 이제 요 길이랑 요거랑 합이에요. 그쵸? 한쪽만 너무 몰아서 가도 상관은 없는데 한쪽만 몰아서 가면 좀 귀찮으니까 이번엔 얘도 대칭 이동 한번 해볼게요. 이걸 B라고 한번 해봅시다. B 프라임. 그쵸?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일직선인 상태라고 일단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때 160 중에 100이기 때문에 얘는 60입니다. 여기도 60이 되겠네요. 그쵸? 자, 얘가 X니까 얘도 X가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면 좀 지저분하니까 요거랑 또 일직선인 걸 이용해서 얘를 갖다가 이게 대칭 이동을 시켜볼게요. B2 프라임. 그쵸? B2 프라임. 그러면 어차피 이 길이는 얘랑 똑같네. 그쵸? 그게 지금 이거랑 다 일직선이에요. 와, 요 길이가 얼마다? 500이다. 그쵸? 자, 1분만 있다가 마무리 해볼게요.
자, 다들 마무리 됐으니까 천천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지금 이 길이는 아니고 얘가 지금 500인 걸 이용해서 들어가줘야 되니까 피타고라스 들어가줘야 되겠네요. 그쵸? 요렇게 직각삼각형 이용해서 들어가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지금 60이고요. 여기가 지금 160. 220에다가 x 더했으니까 220 더하기 x가 될 거야.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요 길이가 20이잖아요. 그럼 이만큼이 260이죠. 260. 자, 근데 요 140만큼 한 번 더 갔으니까 요게 지금 140이죠. 요게 지금 400이구나. 그럼 뭐야? 500, 400? 3대 4대 5지 뭐. 괜찮죠? 3대 4대 5. 그러니까 얘는 300이어야만 되겠네. 그래서 x값은 80이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일이 피타고라스도 다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게 지금 3, 4, 직각이고 5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52 68 직각 이거 어떻게 구하냐 이거요. 이거 제곱해서 더 해야 돼요? 하면 안 되잖아. 그죠? 17 곱하기 3 17 곱하기 4 그쵸? 그러니까 얘는 17 곱하기 5겠구나. 그냥 3대 4대 5로 들어가면 되지. 굳이 얘를 갖다가 51제곱하고 68제곱 이러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굳이 막 500제곱이랑 400제곱 이걸 쓸 필요가 아예 없다라는 거죠. 그냥 어차피 4대 5니까 4대 5만 가지고 피타고라스는 3이잖아요. 나머지 100배만 다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 넓게 따지면 닮은비 이용한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신에서도 되게 잘 나오는 거고 어차피 우리는 내년에 볼 거니까 딱 내년 이맘때쯤이에요. 내년 이맘때쯤에.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마지막 62번. 자, 이 대칭 이동을 이용한 거리압의 최소 62번 마지막 하나 들어가 볼게요. 1학년 친구들 중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강물 문제라고만 얘기하기도 하는데 좀 특이합니다. 살짝 특이해요.
빨리 답 나온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그냥 식이 없어요. 그냥 바로 답이 나와가지고. 근데 풀이 흔적을 보면은 제대로 풀긴 했습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관점 하나만 살짝 조정하면은 사실 계산 자체가 아예 없어요. 이 닮음만 좀 잘 쓰면은 그냥 계산 자체가 아예 안 나옵니다. 약간 뭐 힌트 같지 않은 힌트를 가본다면은 굳이 한번 나눠볼게요. A, C, CD, DB, 그쵸? 자, 이렇게 세 개의 합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CD는 무조건 1로 확정이라는 거야. 그렇죠? 1로 확정.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강물을 이렇게 지나가면 안 돼요. 그죠? 다리를 애초에 이렇게 사선을 안 긋잖아요. 그죠? 뭐 비용 아깝게 굳이 막 사선으로 다리를 연결하진 않겠죠? 최단 거리만 되겠다고. 그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강물 흐름 방향의 수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결론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저기서 저거 최소를 가지게 하려면 세 개를 그림 보면 이게 세 개 다 봐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거 최소를 구하려고 한다 그러면 솔직히 CD는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AC와 DB 길이에다가 1만 더해주면 되니까 얘만 최소면 된다라는 거야. 쟤만 일직선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2분만 있다가 마무리해 볼게요. 잘했어요. 너무 쉽지. 좀 헷갈리는 거 있을까요? 괜찮나? 자, 힌트 조금만 더 볼게요. CD는 무시해주면 돼요. 지금 C랑 D점이 따로 떨어져 있어서 일직선으로 연결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쵸? 두 선분이 한 점에서 만나야 거리 합 최소가 일직선인 걸 쓸 수 있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두 길이 합의 최소를 구하려고 한다면 좀 어려워요. 물론 평행을 써도 되기는 하지만 걔는 일단 좀 더 자유로운 사고, 그러니까 이게 마스터가 됐을 때 좀 보이는 거라서 일단은 순차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움직여 봅시다. 자, 어떻게 움직여요? A를 1만큼 내려볼게요. 그럼 C가 1만큼 내려가겠죠. 그쵸? 자,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잠깐 한 번만 그려볼게요. A가 1만큼 내려갔습니다. A'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C가 1만큼 내려갔어요. C'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지금 D랑 똑같은 상태라고 쳐봅시다. 그렇죠? 그러면은 B는 저기 아래에 있어요.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에요. 그렇죠?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자, A, C를 갖다가 A', C'이라고 한번 보자. 근데 C'이 D랑 똑같죠? 요게 최소면 되는구나. 그쵸? A'과 B로 쓸 수 있어요. 요 길이로 볼 수 있다라는 거야. 그쵸? 그러다 보니까 최소는 A', B 플러스 1인 걸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이쪽에서 본다면은 A를 1만큼 내려놓으면 여기 지금 A'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C를 1만큼 내리면은 D가 돼버리잖아요. 어차피 1인 지점
둘의 중점인 지점에서 D까지 연결해 놓으면 걔 어차피 AC랑 똑같다고요. 괜찮죠? 그러면 A'D랑 DB의 합의 최소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거기에다 그냥 나중에 1만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럼 도대체 잠깐만 루트 85는 왜 나온 거냐? 그쵸? 루트 85가 나온 이유는 가로 길이 구해달라고 나온 거야. 가로 길이 구해달라고. 그쵸? 2, 1, 4. 그쵸? 요게 현재 7이에요. 그럼 얘가 루트 81이, 루트 85니까 얘는 85에서 49 뺐죠? 85에서 77에 49 빼서 루트 씌웠으니까 얼마? 6이구나. 이게 지금 6kg예요. 그렇죠? A점과 B점은 가로 길이만 놓고 봤을 때는 6kg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1분만 이따 마무리해 볼게요. 그 길이 최소가 되게 하는 AC 길이.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여기까지 괜찮아? 알았어. 헷갈리는 것 좀 있을까요? 고다. 자, 그래서 나머지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그럼 지금 얘는 이거 조금 헷갈릴 것 같으니까 조금 이따가 더 설명 더 할 겁니다. 이게 6이에요. A' 내려왔습니다. 얘 지금 6이에요. 1대 1대 루트 2예요. 그쵸? 루트 2. 자, 이렇게 내려갑니다. 루트 2 괜찮죠? 그럼 잠깐만. 6루트 2잖아요. 이거 최소값이 6루트 2예요. 6루트 2. 그래서 6루트 2 플러스 1이 전체 길이 최소가 되는데 우리는 이 길이를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AC 길이를 구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죠. AC 길이. 그럼 그냥 A' D 길이랑 똑같은 거야. 괜찮죠? A' D 길이랑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그냥 요 길이가 그냥 얘랑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뭐 요 길이 자체가 2km, 2km, 그죠? 2루트예요. 그냥 2루트 2. 오케이. 자, 이거를 좌표평면에다가 한 번만 봐볼게요. 좌표평면에다가 뿅. 사실 좌표평면에다가 놓고 볼 필요는 없는데 그냥 혹시나 해서 갖다가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를 X축으로 볼 거고 여기를 Y축으로 볼 겁니다. 자, 그러면 A는 여기 0,0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0,3 지점에 있겠죠? 요 정도라고 한번 해볼게요. 미안해, 조금 축소할게. 0,3.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강물이 있어요. 딱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서부터 강물이에요. 자, 요 구간이 강물입니다. 지금 얘는 Y는 1인 직선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B점은 어떻게 돼 있냐? 루트 85는 계산했다고 칠게요. 가로로 6만큼 갔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얘는 지금 여기 있네. 여기 있네. B 지점이
아니네. 여기가 아니네. 3, 4. 여기구나. 자, 얘는 지금 6, 마이너스 4에 위치해 있는 상태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어떤 상태냐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죠. A에서 여기까지 최단 거리로 가려고 그러는데 몰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다가 강을 건너고 일직선으로 가고 있는 상태예요. 괜찮죠? 이게 최소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한참 건너가서 그 다음에 다리 건너고 가도 되냐? 뭐 이것도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최소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디가 최소냐면 대충 한 이 정도일 것 같은데, 그쵸? 요 정도일 것 같은데 라는 거예요. 요게 그나마 최소일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왜 최소냐? 라는 거예요. 얘가 왜 최소냐? 어차피 111은 별로 신경 안 쓸 거잖아. 그쵸? 그래서 아예 그냥 얘를 갖다가 1만큼 빼버리면서 내려버린 거야. 그리고 강물 없다 생각하자라는 거야. 그쵸? 강물이 1만큼 그냥 무시하고 없애겠다라는 얘기죠. 그래 놓고 나면은 얘는 이제 일직선으로 가도 되잖아요. 괜찮네. 그럼 이게 최소가 맞네. 일직선이 되니까. 그랬을 때 이 점이 원래 C였잖아요. 요 길이 얼마냐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얘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가로로 6이고 세로로 6인 상태니까 1대 1대 루트 2가 되는 거고 그때 얘는 2잖아요. 그렇죠? 요게 지금 현재 2이기 때문에 얘가 2루트 2가 지금 최소가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일직선일 때 라는 거 생각해주면 여기서도 뭘 생각할 수 있어요? 뭐야? 그러면 얘 평행할 때 아니야? 괜찮아요? 눈치 빠른 친구들이 이걸 보고 뭐야? 그럼 평행할 때네 라고 그냥 문제 풀기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평행할 때 그렇죠? 얘랑 평행. 그럼 1 빼고 한다면은 그럼 이게 평행하니까 가로 길이 6이잖아. 얘 둘도 6이잖아요. 합치면 2겠지. 1대 1대 루트 2. 그래서 2루트 2다. 그래서 지금 빨리 푼 친구는 이걸 보고 얘 가로 길이가 6인 것만 딱 쓰고 답을 그냥 1번을 체크해놨어요. 중간에 계산 과정이 하나도 없이. 이제 그게 그냥 눈에 보였다라는 거야. 그게 보일 수 있어요. 그죠? 보일 수 있어요. 그 체크 표시를 봤을 때 제대로 푼 게 좀 느껴지기는 했습니다. 1번이 아니고 2번이구나. 미안, 2번. 자, 아무튼 잘했습니다. 자, 요거는 꼭 마스터해야 돼요. 이 강물 문제는 어저께도 또 질문 나와가지고 이 문제가 그대로 나온 건 아니에요. 그 어저께 질문 나왔다는 게 지금 현재 고1 친구. 참고로 말할게. 민망한 얘기지만 그 친구가 현재 용어하고 수학 전교 1등이야. 그 친구가 1학년. 근데 이걸 또 물어봤어. 얘랑 똑같은 문제는 아닌데 얘랑 비슷한 다른 문제를 줬죠. 그랬더니 질문이 나와서 설명했더니 그럼 이거 강물 문제요? 강물 문제 맞아. 얘 빼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 생각을 계속 해야 돼요. 여기저기 활용할 수 있게. 오케이. 자, 그러면 미안해. 원래는 이거 도형이동을 다 끝내고 나서 쉬려고 그랬는데 좀 많이 길어졌죠. 미안. 자, 11시 14분까지만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야, 큰일 났다. 오늘 집합 나갑니다. 오늘. 진공사.